안녕하세요. 세상 물정 모를 때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제 주변 사람들은 한참 일을 할 때였고, 전 그대로 다른 지역으로 시집을 가서 친구도 일자리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고, 그저 아이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하필 결혼했을 때 시아버지가 병환으로 쓰러지셔서 바쁜 식구들 대신 제가 시아버지 병간호를 했었고, 전 그게 싫지 않았죠. 오히려 이 집안의 가족 구성원이 된 것 같아 나름 보람찬 마음으로 시아버지를 돌봤고, 가족들도 저에게 고마워하였어요. 남편네 집은 동네에서 큰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슈퍼가 굉장히 잘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윤희 아빠는 윤희 엄마한테 진짜 잘해야 돼. 어디서 저렇게 어리고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와? 일도 잘하지, 살림도 잘하지. 애도 똑부러지게 키우고 말이야. 하여튼 슈퍼집 아줌마가 제일 부러워. 아들 둘이 반듯해가지고. 그렇게 봐주시면요, 감사하죠. 맞아요. 아주머니 말씀처럼 저 진짜 결혼 잘했죠. 그렇게 봐주시니까 더 잘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윤희 엄마 놓치지 마. 요즘 그런 처자 없어. 내가 아들 하나만 더 있었으면 윤희 엄마를 먼저 며느리로 삼는 건데 아까워. 동네가 워낙 작았던지라 옆집의 수저 개수까지 다 아는 사이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에 대해서도 모든 주민들이 알고 계셨고, 정 많은 동네라며 생각하고 넘기게 되었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절 좋게 봐주는 것처럼 시어머니는 절 좋게 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간호 할 때는 그저 예쁘고 착한 며느리였지만, 시아버지가 완쾌하시고 집에서 가만히 내조만 하는 절,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어느 순간 차가워지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날들이 많았어요. 우리 아들이 늦장가라서 내가 뭐 이리저리 따지지 못하고 장가 보낸 거라지만 어쩜 맨몸만 달랑 오니? 사람들이 너 야무지다고 하는 거 그거 그냥 하는 소리야. 칭찬할 게 없으니까 그냥 야무지다고 애둘러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 착각 마라. 결혼해서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도란도란 사는 게 정말 좋은데 어머님도 절 좋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가 나이 어린 거 말고 볼 게 뭐가 있냐? 친정도 그저 그런 친정에 솔직히 학벌도 고졸이라며. 근데 내가 널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이왕 결혼했으니 더 이상 말은 안 할 거지만 그냥 너는 우리 아들 말에 껌뻑 죽고 늘 맞추면서 살아. 그래야 네 도리인 거야. 니네 시아버지 병간호하고 그런 거 내가 모르는 건 아니긴 한데 그거야 뭐 집에서 놀고 먹는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참 아쉽네요. 그래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늘 있거든요. 저에게 예전처럼 대해주세요. 어머님에겐 아들이 둘이 있었고 그중 장남과 결혼한 저였어요. 그리고 시동생은 약대를 졸업해 약사여서 그런지 어머님은 아들들에 대해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제 남편만 해도 홍익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졸업 후 좋은 직장을 다니다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이 동네로 내려온 것이었거든요. 시동생도 전문직이었기에 어머님은 그런 아들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했고, 그러니 고졸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를 어머님은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듬해 시동생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약사였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한의사랑 눈이 맞아 결혼을 한 거죠. 동네 잔치를 벌여도 아주 모자라다니까.
아들은 약사, 며느리는 의사. 성공한 부부인 거지. 우리 큰애만 더 좋은 여자 만났으면 완벽한 결혼이었을 텐데. 근데 뭐 어떻게 내 만족대로 살아가겠어? 우리 며느리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해줄게. 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정말 잘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언제 한번 동네 분들이랑 침 맞으러 나오세요. 제가 침 놔드릴게요. 너 힘들지 않겠어?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면이 서지. 동네 사람들도 며느리 잘 얻었다고 한독소라고 어찌나 그러는지. 그럼 내가 평일에 날 잡아서 친한 아줌마들 데리고 갈게. 그 옆엔 애들 날 얼마나 부러워할지 안 봐도 화나네. 제가 어머니 면 세워드리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어머님 저랑 친하게 잘 지내요. 제가 정말 잘해드릴 테니까요. 동서가 한의사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아들들을 잘 키워냈다고 소문이 자자했었고 그에 더불어 며느리복까지 있다며 모두들 시어머니를 부러워했어요. 시어머니 또한 그 말을 들으며 참 행복해 하셨답니다. 하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등원 차량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아이 친구 엄마로부터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참 많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자기 괜찮아? 자기 시어머니 너무하시더라. 자기 같은 효부도 없는데 그렇게 둘째 며느리 자랑을 하고 다닌다면서? 자기 욕하고 다니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거기다가 둘째 며느리도 같이 합세해가지고 자기 엄청 까내렸다는데 괜찮은 거지? 네? 뭐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사실 제가 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뭐 저한테 따로 화가 난 이야기실까요? 어머, 모르는구나.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글쎄 동네 아줌마들 다 끌고 그 자기 동서가 일하는 한의원 가가지고 그렇게 자기 욕을 했대. 둘째 며느리랑 너무 비교된다는 둥, 머리에 든 게 없다는 둥. 그리고 지금이라도 새로운 며느리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둘째 며느리가 자기 동기 소개해주냐면서 그렇다더라고.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이 자기를 아니까 자기 같은 효부가 어딨냐고 한 소리 했나 봐. 그러니까 옆에 애들이 공짜침 받으면서 쉰소리 한다고 면박을 엄청 줬다잖아. 내가 이거 우리 엄마한테 듣고 진짜 기가 막혀서 자기한테 바로 얘기하는 거야. 자기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서. 괜찮은 거지? 뭐 한의사 동서랑 저랑 차이는 나겠죠. 근데 저도 이런 얘기 처음 들어서 정말 당황스럽네요. 저한테 무슨 뜻으로 얘기해 주셨는지 알아서 감사드려요. 근데 진짜 제가 창피하거든요. 죄송해요. 시간도 늦었고 저 먼저 가볼게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 자리에 더욱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혼자 울고 있었고 남편이 퇴근 후 제 눈물에 놀라 자초지정을 물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즉시 어머니에게 따지러 갔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집에 시집와서 명절에 군소리 안 하고 음식이며 대소사며 다 지내고 아버지 병시 중에 뭐가 모자라다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동네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 줄 아세요? 진짜 실망이에요. 너 지금 걔 말 듣고 와서 나한테 따지는 거니? 아니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너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건데? 맞는 말 했잖아. 둘째네랑 비교돼도 한참을 비교되는데 내가 넋두리도 못하냐? 그리고 네 동서도 애초에 급이 맞는 사람을 형님으로 모시고 싶겠지. 어디 고졸 나부랭이를 형님으로 모시고 싶겠어?
한의대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데 너 너무 오버야. 학벌이 조금 모자랄지라도 재수씨 인성 안 봐도 비디오네요. 물론 엄마도 진짜 이번 일에 너무 실망했고요. 실망하면 어쩔 거야? 그러지 말고 너 둘째가 자기 학교 동기 소개해준다는데 생각 좀 해봐라. 그쪽도 애가 있고 재혼이래. 근데 뭐 어떠니? 잘 살면 그만이지. 그리고 그 여자가 한의사래잖아. 그럼 첫째, 둘째 며느리가 다 한의사인 거고.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다시 한 번만 제 앞에서 그런 말 하시면 저 다신 엄마 안 볼 거니 말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남편을 말리러 어머님 집 앞까지 왔다가 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고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날 일이 있고 어머님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더더욱 기가 막힌 건 이 이야기를 동서에게 모두 다 전달했는지 동서는 저를 겨냥하듯 막말을 일삼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던 때였어요. 형님,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걸 남편한테 쪼르르 이르는 모양새가 아주 의존적이면서 현대 여성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제스처였어요. 이래서 고등교육밖에 못 배웠다는 말이 나온 것 같고요. 어디 수준 떨어져서 형님 대접해드릴 수 있겠나요? 내버려 둬라. 이 말도 또 가서 쪼르르 이를라. 이래서 애가 많이 배워야 하는 거야. 하는 짓이 영 수준 떨어지잖니. 내가 그때 뭘 몰라서 제 며느리로 맞아들였는데 아마 내가 너 먼저 며느리로 맞았으면 그에 맞는 급으로 맞았을 거야. 그러게요. 솔직히 아주버님 정도 스펙이면 진짜 의사도 만날 수 있죠. 집도 잘 살겠다. 뭐 딸릴 급인가요? 게다가 이런 큰 공판장까지 물려받으신다면 제 친구들이 줄을 쓸걸요? 저도 어디 가서 형님 얘기를 못하잖아요. 쪽이 다 팔려서요. 그렇겠지. 너 같은 한의사가 고졸 형님 받들어 모신다고 하면 다들 놀래 자빠질걸? 내가 너한테 미안하지 뭐. 진짜 너무하시네요. 둘이서 죽이 척척. 그러는 어머님은 대학 나오셨어요? 그리고 동서는 얼마나 잘났다고 사람을 그렇게 면전에서 무시해? 나 대학만 안 나왔지? 내가 보기엔 두 분보다 제가 더 정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죠? 정상이라니? 고졸 주제에 어디서 저런 말을 함부로 하는지. 주변에 고졸밖에 없어서 사태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봐요. 하긴 자아도취에 빠지면 답도 없다잖아요. 뭐 이해해요. 본인이 그렇게 잘났다는데 주변 사람 말이 귀에 들리겠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모욕을 당했고 너무 분해서 잠이 안 왔지만 둘이서 작정하고 덤벼대니 제가 아무리 발악을 하더라도 이겨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서는 페이닥터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며 개원 얘기를 꺼냈고 약사로 돈을 많이 벌고 있던 시동생은 기꺼이 동서의 개원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염치 없게 남편에게도 도와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약사였어도 집안의 사업을 이어받아 꾸리고 있는 남편의 벌이가 꽤 컸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 돈을 요구하였지만 남편은 시동생과 동서의 행동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터라 그 말 자체를 불쾌하게 여겼어요. 저 역시 듣고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니네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나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재수씨가 내 와이프 그렇게 비방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돈을 해달라고 해? 난 그렇게 못하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 너한텐 미안하다만 안 될 것 같다.
아니, 형. 그래도 가족끼리 좀 너무하지 않아? 내가 그 문제는 주의 줄게. 그리고 솔직히 내 와이프는 형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형까지 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아직까지 뭘 잘못한 줄 모르는구나. 내 동생 그래도 엄청 개념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랑 정말 다르잖아. 이게 그럴 일이야? 막말로 그냥 형이 아깝다고 동생으로서 얘기한 거고 내 와이프도 그렇게 얘기한 건데 심각해지네. 서방님, 진짜 좋아했는데 이건 아니죠. 저 그동안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게 진짜 어이도 없고 화도 나네요. 꼭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 동서야 원래가 어머님이랑 같이 절 욕하는 거에 행복하니까 상대할 가치가 없지만 서방님도 그렇군요. 그냥 돌아가라. 그리고 돈은 못 해주니까 나한테 기대할 생각 말고.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형제가 이렇게 갈라지네. 결국엔 본전도 못 찾고 돌아간 시동생이었고 전 남편 가족에게 철저히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시동생이 결혼 전 저에게 늘 감사하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동생까지 저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 말고는 이 집안에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고 시아버지야 워낙 몸이 좋지 않으니 발언권 따윈 없었죠. 중간에서 동서는 저희가 돈을 해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와 또다시 한통속이 돼서 마음먹고 작정하듯이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제가 남편 조정해서 너 돈 해주지 말라고 한 거지. 우리 수로가 어디 그러려냐? 지 동생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앤데 우리가 지한테 조금 보라고 했다고 이게 지 남편을 사주해서 너 개헌하는 거 방해한 거야. 수로는 내가 정말 잘 알거든. 가족까지 다 갈라놓고 저거 고졸 주제에 아주 남편을 조종하는 거지. 지 남편이 대졸에 좋은 직장까지 다녔던 앤데 에휴 한심해라. 그러게요. 제가 대졸 한의사에 연봉도 높고 지위가 있으니 더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형님이겠죠.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지. 저러니 고졸 핫바리밖에 더 돼요? 됐어요. 저도 저런 더러운 돈 안 받을라니까. 어머님, 개의치 마세요. 저 어디 나가면 돈 꺼주겠다고 안 달라는 사람들 뿐이라 전 괜찮아요. 이래서 형님이랑 잘 지내지 못하겠다는 거긴 하지만요. 뭐라고 하시던 전 상관 안 해요. 어차피 제 말을 믿어주시지도 않을 테고 그렇게 잘난 동서랑 어머님을 어느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절 어떻게 생각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이젠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서, 이제 나도 너랑은 엮이고 싶지 않거든. 뭐만 해도 막말해 수준 낮은 언행들. 한의사라는 고품격 직업을 가졌으면 사람도 고품격 인간이 되어야지. 어쩜 저렇게 입을 열 때마다 저렴한지. 아무리 대졸 한의사라고 해도 동서 절대 부럽지 않네. 그런 게 정신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형님, 아니 당신이랑 엮이기 싫으니까 더 이상 얘기 말죠. 급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로써 더 미움을 산 저였지만 마이웨이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어요. 지금 당장 대졸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님은 동서와 절 차별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동서는 시동생의 약국 보증금을 빼고 어머님이 20년 동안 모아놓은 적금을 가지고 동네에 조그맣게 개인 한방병원을 개원했는데 역시나 동네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정말로 부러워하였어요. 우리 며느리 개원식 때 다들 떡이나 먹으러 와.
그래도 내가 이 동네 한의사 시어머니인데 떡 좀 돌려야 하지 않겠어? 아유, 복도 많아. 그래, 우리가 그날 가서 떡도 먹고 축하도 해주고 그래야지. 여하튼 첫째 며느리는 효부에, 둘째 며느리는 똑똑하고 며느리 복은 엄청나다니까. 왜, 그 집 첫째 며느리가 바깥 양반 병간호도 다 하고 집안 살림 전반적으로 잘 돌보잖아. 걔긴 꺼내지도 마. 어디 둘째 며느리랑 비교를 해? 둘째도 기분 엄청 나빠할 거야. 우리 좋은 얘기만 하자고. 원래? 첫째 며느리가 그 집 양반 간병까지 해대고 애 잘 키우고 남자 내조 잘하는데 그만한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그래? 복 좋은 소리 하네. 여하튼 그날 한의원 선생님한테 여쭤볼 것도 있고 하니까 부녀회에서 다 같이 갈게. 아주 축하해줘야지. 그리고 고대하던 동서는 한방병원을 개원하였고 손윗사람으로서 이대로 지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축하를 해주기 전 문자를 남겼습니다. 의외로 돌아오는 대답이 그동안 미안했다, 그날 보자라는 내용이었고 이 문자를 끝으로 저는 동서와 화해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축하떡을 들고 동서병원 개원날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악마 같은 미소를 씩 짓더니 온 동네 방네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저를 개망신 주었는데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쪽팔리게 고졸이 어디에 발을 들여? 당신이 여기에 왜 와요? 누가 반가워한다고? 진짜 형님이라도 된 줄 아나? 어머, 웬일이야? 이 집안 완전 콩가루였네. 근데 효부 며느리가 오죽했으면 저 의사 며느리가 그랬겠어?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닌가 봐. 이렇게 좋은 날 저러는 거 보니까 아주 작정한 것 같은데 윤희 엄마가 뭐 잘못한 게 아닐까 싶네. 잘못은 고졸이 잘못이죠. 그리고 고졸이면서 이 집안에 발을 들인 게 문제고요. 이런 집안에 본인이 가당키나 하나? 저에게 대놓고 고졸이라는 핀잔을 주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 학벌에 대해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고 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반격을 해야 했는데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동서는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성실하고 건실한 그리고 부유한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꼴 자체가 싫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내 얼굴에 던진 축하떡을 준 한 명의 의사가 동서 입에 모조리 쳐넣으면서 얘기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과 저 그리고 시어머니는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저도 한의사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여자의 전남편이기도 하고요. 가난한 시절 학교 CC로 만나 결혼을 했고 애들도 둘이나 낳았어요. 저희 집도 가난하고 지네 집도 가난하니 병원은 차리지도 못할 게 뻔하고 집도 전세에 이렇게 살 수 없다며 편지 하나 딸랑 써놓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곧 이혼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정 그렇다 치고 애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는지. 그래도 이혼해 줬습니다. 그렇게 부잣집에 시집 가고 싶었으니 잘 살라고 말이죠. 입 다물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횡패야? 어머니,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저 사람 제 스토커거든요. 학교 다닐 때부터 엄청 유명했고 저 사람 하는 말 다 거짓말이고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돌아가셔서 기다리시면 다 설명드릴게요. 아니, 들어야겠다. 그래요. 어디 한번 말해봐요. 소설인지 진짜인지는 들어보면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런데 지인들을 통해 듣게 된 얘기는 아주머니의 자녀분과 한참 전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저한테 이혼을 요구한 거더군요. 뻔히 잘 사는 집 아들이니 개원도 시켜줄 거고 이 집에서 그렇게 본인을 대우해 준다고 했더나 뭐라나. 그래놓고 이대로 살 수 없다. 본인이 성공하면 돌아온다는 그런 소설 편지를 쓰고 애들을 잘 부탁한다고 편지 쓴 건 뭐죠? 그리고 애들을 내팽개치고 새 인생을 살게 된 거라고요, 저 여자.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할 망정 사람을 학벌로 따져대? 도저히 저 위선에 못 참겠어서 제가 실례 좀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쌍한 애들이 무슨 죄랍니까? 지 엄마도 못 보고. 너 학교 다닐 때부터 사이코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정신병자인 줄 몰랐다 정말. 여러분들 다 소설이니 믿지 말아주세요. 아니 그렇게 의사 며느리라고 자랑을 하더니 저런 과거가 있을 줄이야. 아이고 저 아줌마 꼴 좋다. 아주 효부 며느리 쥐잡듯 짰더니 저렇게 뒤통수 맞을 줄 누가 알았냐고. 아유 세상에나. 개원식에 전 남편이 들이닥쳐서 과거를 까발릴 줄이야. 그 의사란 남자의 말에 동서는 소리를 지르며 아니라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을 속일 수 없었고 그 길로 시어머니는 등본까지 떼가며 체크했어요. 역시나 그 남자의 말들이 다 사실이었고 시어머니는 그 길로 바로 알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방네 이 소문은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워낙 작은 동네이기도 했고 시어머니네 집 자체가 지역 유지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론 충분했어요. 그리고 시동생 또한 충격을 받고 동서에게 소송을 걸어 인생 끝장내주겠다고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3자인 제가 보니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속이 사이다 마신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한의사라고 그렇게 뻗대고 날 무시하더니 애둘 딸린 이혼녀에 남자를 돈으로 보고 네 인생을 피려고 해? 충분히 그 정도 스펙이면 자수성가할 만도 한데 사람 욕심이 끝도 없지. 당신 같은 인간들 때문에 이 사회에 악들이 존재하는 거야. 너 같은 고졸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듣고 싶지 않거든? 일단 어머님한테 사죄부터 해야 하니 비켜줄래?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소송이 걸리고 어머님이 날 보기 싫어하지만 난 너보다 훨씬 낫다는 사람인 것만 알아둬. 이런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남편 하나 잘 만나서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거 네 능력 같지? 웃기지 마. 넌 그냥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고졸에 애나 키우는 밥순이 그 자체니까. 지금 내 상황 보고 비웃지 말라고. 내가 애 딸린 이혼녀여도 너보단 낫거든? 아직도 고졸 타령이네 이게. 넌 오늘 내가 그 똥만 찬 머릿속 좀 변화시켜 줘야겠다. 너한테 당하고 산 내 분도 풀 겸. 전 본인의 잘못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기 급급한 동서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어 댔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한 것이었고 그동안 당해왔던 게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분이 풀렸어요. 그리고 동서는 그대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는데 조금 더 가서 분풀이를 할까 생각했지만 이미 머리털을 엄청 뽑아놨기에 이것만으로도 됐다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렸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오열했고 그제야 본인의 이야기를 하며 주절주절 하더라고요. 내가 인생 좀 펴보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누가 날 손가락질 할 수 있냐고. 가난한 집안, 가난한 남편. 둘이 의사라고 해도 현실의 벽이 이렇게 높았는데 하루 종일 침만 나도 개어는커녕 집 하나 사서 이사갈 형편도 안 되고 그런 내가 나한테 잘해주고
돈 많은 집 남자를 거절했어야 해? 내 인생도 있는데 내가 왜? 인생 한 번이잖아. 이렇게 사는 게 나빠? 애들이 불쌍하다. 애들도 있다면서 애를 낳지 말던가. 애가 있어서 그런지 너 같은 엄마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어머님과 서방님은 솔직히 안타깝지 않아. 학벌만 보고 그렇게 당신을 추앙했으니 자기 팔자를 자기가 볶은 거지 뭐. 고졸이지만 당신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낫다고 생각하니까 충고 하나 할게.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정말 버러지 같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애들이 그런 꼴 안 보고 진작 엄마랑 손절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니? 우리 애들 내가 그렇게 이악 물고 버려가면서 팔자 좀 고쳐보려 했는데 왜 끝이 이렇게 끝나버리냐고. 억울해. 제 말에 땅을 치고 우는 동서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웬만한 한의원을 하는 동기들과 선후배들한테 소문이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은 동서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본인도 본인이 지은 죄를 아는지 순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는데 이혼녀인 걸 속이고 결혼을 했고, 게다가 시동생에게 막대한 병원 개원 비용을 받았으니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제 와서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욕하면서 저를 치켜 세웠지만 이미 시어머니의 본성을 본 터라 정이 붙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시어머니의 이런 망신이 꼴 좋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는데 추악한 인간의 최후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애가 말도 저렴한 게 역시 우리 맏며느리가 최고다. 고졸이고 대졸이고 다 필요 없어. 그저 시댁이 잘하고 자기 서방 섬길 줄 알면서 애들 똑소리 나게 잘 키우는 우리 효부 며느리가 최고야. 내가 그동안은 미안했어. 네가 시아버지 병간호까지 한 걸 잊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 여우 같은 것에 홀려가지고 너한테 상처 줬지? 넌 착해서 용서해 줄 거야. 미안한 건 아나보죠? 전 이번 기회에 오히려 어머님의 본성을 봐서 좋았어요. 그리고 대가를 바라고 어머님 아버님께 잘한 건 아니지만 잘해도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잘할 필요는 이젠 없을 것 같아요. 다시는 마주친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애들 할머니니까 애들이랑 남편은 보셔야겠죠. 대신 며느리 노릇 바라지 마시고 어머님 돌아가실 때나 장례식에서 뵙죠. 너 지금 내 장례식이라고 했냐? 내가 너한테 좀 서운하게 했기로써니 지금 그게 살아있는 시미한테 할 말이야? 네. 왜냐면 제 마음속의 시어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잘 먹고 잘 사시고 이만 전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머님한테 받은 상처 절대적으로 치유가 안 될 것 같아요. 서방님도 약사니 뭐 재혼이라도 해서 좋은 여자 만날 수 있겠죠. 제 남편도 재혼하라고 부추긴 마당에 애 없는 시동생 어머님이 원하는 대졸 며느리 다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또 절 내치실 게 분명하니 제가 어머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며느리 보셔서 천년만년 그 행복 유지하셨으면 좋겠네요. 생각보다 더한 막말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어머니기에 참았고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 이쯤 됐다 싶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제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해 주었고 남편에게 듣기론 시동생은 동서에게 들어간 병원 투자 비용을 받아내지 못해 소송 중에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동서가 취직하는 병원마다 찾아가서 물을 끼얹고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동서는 이 일이 터지고 전 남편과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본인들을 버리고 새 인생을 살겠다고 떠난 전부인을 받아줄리는 만무했어요. 그렇게 동서는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마는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침치료를 갔다가 동서의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전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때 선생님 아니었으면 동서의 민낯도 밝혀질 리 없었을 테고, 저 역시 지금도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당하고 있었겠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하루빨리 마음의 치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래도 애들 아빠이니 힘내시고 사셔야죠. 그냥 아이들 엄마의 행복을 빌어주려고 했는데, 저와 혼인기간 중에 자식까지 버리고 외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얼마나 화가 나던지. 솔직히 그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었지만 들어보니까 아예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애들 엄마가 작정하고 속이는데 안 넘어갈 수 없었겠죠. 애들을 위해서라도 전 열심히 살 거고 애들 엄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저를 떠나서 애들을 버렸으니까요. 네, 이해해요. 그 여자도 참 간이 크네요. 이렇게 한 동네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개원할 생각을 하다니 정말 뻔뻔해요. 애엄마랑 그렇게 되고 사실 일 안 한 지 오래됐거든요. 한간의 소문이 제가 한의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 아마 병원을 개원했나 보더라고요. 하여튼 제 집고는 못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제 덕분에 좀 나아지셨다니 저도 다행이네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마치고 나왔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돈이 뭔지 이렇게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지 싶었거든요. 그리고 동네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시어머니의 평판은 학벌로 며느리들을 저울질한 나쁜 시어머니라고 소문이 났어요. 내가 저 양반 저렇게 될 줄 알았지. 그렇게 효부 며느리를 두고 한의사 며느리 뒀다고 자랑을 하더니 뒤통수 제대로 맞았잖아. 내가 윤희 엄마 불쌍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꼴 좋다. 아들 농사 잘 지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더니. 그러니까 효부 며느리 내치고 큰아들도 새장가 보내려고 했다던데. 아니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래? 그런데도 저렇게 당당한 거 봐. 이제 어느 며느리가 저 집안 꼴을 보겠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다 돌려받는 거야. 아유 소름 끼쳐라. 인간이 그래도 인간돌이는 해야지. 그래도 윤희 엄마가 그동안 서름 다 토해내고 손절했대. 어머 너무 잘했다. 그래야지. 윤희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 착한 사람이 화나니 저렇게 편한 거야. 잘 됐네 아주. 그리고 전 지금까지도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고 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분가를 했고 명절이나 생신 때면 남편과 아이들만 방문하거든요. 시아버지 또한 시어머니를 매일같이 원망하며 핀잔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착한 며느리 단단히 뿔나게 했다며 싹싹 가서 빌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도 지났고 전 지금 이대로가 너무 편안해 따로 사과를 받고 싶지도 만나고 싶지도 않은 게 제 마음이에요. 이 글을 쓰다 보니 욕심을 쫓은 여자들의 최후 같아서 웃기기도 합니다. 서러움 받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남편과 아이들과 행복해진 제 모습이 너무 좋아요. 누구에게 보이는 삶이 아닌 그저 제 자체가 행복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부디 남에게 보이는 시선이 아닌 내 자체로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길 바라볼게요.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소망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남편이란 놈은 철판까지 두꺼워서 그동안 자기가 저에게 한 행동들은 기억하지 못하는지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치미는데 제가 남편 옆에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어야 될 상황인지라 눈물을 머금고 화를 참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밥 벌어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요. 원래 저희 부부는 각자 회사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 시부모님 건강 악화로 인해 남편에게 부탁을 하게 되면서 저도 같이 찜질방 운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한 달 버는 월급보다 찜질방 운영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맡아서 해보겠냐고 했을 땐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그간 많은 노력을 하셔서 찜질방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저희 부부는 맛있게 만들어 놓은 음식을 그냥 받아 먹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모으셨어요. 부족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셔서 미련 없이 저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걸 확인하면 그때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완전한 저희 일터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시부모님이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행사로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저희 찜질방을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땀 흘려 노력한 결과 만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시부모님도 저희 노력을 인정하셨는지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남편의 행동들이 조금씩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찜질방에는 단골 손님이 많았었는데 남자 비중보단 여자 손님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남편의 행동에 문제가 있기 전까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찜질방에 자주 찾아온 여자 손님과 남편이 저 몰래 시간을 자주 가지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워낙 입담이 좋아서 여자 손님들과 자주 어울렸었지만 단골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예전에 저에게 먼저 했던 말이 떠올라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한 여자에게만 유독 일적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집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 보는 눈도 있으니 앞으로 조심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었는데 제 말을 듣던 남편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는지 되려 저에게 화를 내면서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손님들이 많은 거지. 당신이 찜질방 운영하는데 제대로 된 도움을 준 적이 있었어? 하는 것도 없이 놀고 먹으면서 어디서 나한테 조심하라 말아야. 거저 먹으려는 당신의 그 모습이 내 입장에선 얼마나 꼴보기 싫은 줄 알아? 찜질방 운영에 도움 줄 생각 없으면 당장 때려치워. 당신 없어도 충분히 잘 돌아가거든.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직원들로도 충분히 운영되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찜질방에 와서 제일 하는 거 없이 시간 때우다 가는 주제에 방금 뭐라고 했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내가 너무 지나치다고? 너는 내가 뭔 짓을 하는지 그것만 지켜보고 있냐? 당신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냥 집에서 나오지 말고 주방 일이나 하면서 애들이나 봐. 힘들게 찜질방 운영하고 있는 나한테 그런 말 하면 기분 좋겠어? 왜 흥분을 하고 그래?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당신이 하는 짓을 보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여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꼬셔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 같아. 900평 찜질방이 자기 소유라며 작업 걸고 있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아직 당신 명의로 옮겨진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찜질방에서 놀고만 있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찜질방 운영권이 넘어오고 나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땀 흘리며 관리했었는데 어떻게 놀고만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 직원들 관리며 찜질방 청소, 하자 보수까지 전부 다 내 손을 안 거쳐간 적이 없었고 그렇게 땀 흘리며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거야. 당신이야말로 여자들과 수다 떠는데 정신 팔려서 제대로 도운 적이나 있었어? 남편과 저는 그동안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서로에게 쌓여왔던 불만들에 대해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이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조심해달라는 것밖엔 없었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본인이 바람 피우다가 걸리기라도 한 것 같은 얼굴로 흥분해서는 저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는데 그 모습이 저에겐 너무 실망스럽게 다가왔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가정을 소홀히 한 적도 없었고 잘 살기 위해 하루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제가 한 게 뭐가 있냐는 말밖엔 없었습니다. 부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더니 정말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질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남편과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자주 얼굴을 붉히며 싸우게 되자 찜질방 운영하는데도 영향을 받았었고 차라리 회사 생활할 때가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아가길래 저 혼자서는 남편과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 찜질방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오신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삭히고만 있던 제 속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제 말을 침착하게 전부 다 들어주신 시모는 남편이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행동들이 전부 다 거짓이냐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왔는지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길래 핸드폰으로 촬영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시모도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청소하는 모습과 다르게 녹화된 영상에서 보여주는 반대되는 행동들에 실망을 많이 한 듯 보였어요. 시부모님은 찜질방에 인생을 걸었다고 해도 될 만큼 모든 걸 쏟아 부었었고 땀 흘려 읽어낸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는 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전부 확인하셨을 때 시모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 보였어요. 여자 손님들이 몰려온 시점부터는 찜질방 관리보다 여자들과 수다 떨기 바쁘던 남편의 행동들이 저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시모도 공감해 주셨고 이 문제가 시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자 시부모님은 지금의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시모보다 시부가 더 현실적인 분이시라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당장 바로잡으셔야 했고 남편과 언성이 높아졌어요. 처음에 네가 찜질방 운영권을 받겠다고 했을 때 그래도 회사 생활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 처분하지 않고 넘겨줬으면 실망스러운 모습은 보여주지 말아야지. 네가 우리 가족의 얼굴이라는 거 몰라? 우리 찜질방을 찾아오시는 손님들 중에는 아직까지 나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가 행실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명의 이전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차라리 처분하는 게 속 편할지도 모르지. 우리 집안을 먹칠하는 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명심해라.
네가 찜질방 주인으로서 손님들과 친하게 지내는 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그만큼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는데 대놓고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는 땀 흘리며 찜질방 관리하고 있는데 여자랑 광장에 대놓고 누워서 계란 까먹고 있으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앞으론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그냥 혼자 왔다길래 잠깐 말 좀 붙여본 거예요.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장으로서 손님한테 친근하게 다가간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돼요?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도 선을 지키는 거랑 대놓고 작업 거는 건 엄연히 다른 문제지. 그 여자 지금은 아예 대놓고 무상으로 그냥 들어오더라. 당신이 뭔데 그 여자를 그냥 들여보내. 솔직히 말해봐. 그 여자한테 이미 마음 뺏긴 거 아냐? 말로는 단골 손님 만들려고 친하게 지내는 거라면서 당신은 그 여자한테 입장료도 안 받고 식당 음식까지 갖다 바치고 있잖아. 누가 봐도 흑심 품고 있는 게 보이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차라리 회사 생활할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어. 그때만 해도 당신은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에 와서 애들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면서 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찜질방 사장에 돈 좀 벌었다고 여자들만 골라서 작업 걸고 있잖아. 반대로 내가 남자 손님들한테 눈웃음 치면서 누워서 같이 계란 까먹으면 당신은 기분 좋겠어? 아버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 행동 하나 잘못하면 집안에 먹칠을 하는 거라고. 당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중에 애들한테까지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거 알아둬.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아버님, 어머님도 좋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시부모님이 남편의 행동에 또다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명의 이전도 없었을 뿐더러 찜질방 또한 처분하겠다고 경고하셨어요. 남편은 얼굴을 붉히면서 끝까지 억울하다며 변명을 했지만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이 문제로 한참 동안 싸웠어요.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통제하는 건데? 찜질방 사장인 거 티도 못 내냐? 내가 잘해주면 그만큼 손님들이 자주 찾아올 거고 그만큼 이득이 되는 건데 상황을 꼭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겠어? 당신한테 지금 너무 실망했지만 없는 정도 떨어져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다. 차라리 그냥 이혼하자. 내 방식대로 찜질방 운영할 거고 당신도 알아서 살 길 찾아봐. 애들도 당신이 알아서 키우고 더는 같이 못 살겠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뭐? 이혼하자고? 잘못을 인정했으면 바로잡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끝날 일인데 내가 앞길을 막고 있는 것 같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 당신은 나랑 애들보다 찜질방에서 여자들과 수다 떨면서 시간 보내는 게 좋다는 거야? 차라리 아버님 결정이 맞을 수도 있겠네. 그냥 찜질방 처분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길일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님한테 말씀드릴게. 시부모님한테 조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집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보면 잘못을 뉘우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냥 눈앞에 보이는 찜질방을 당신 이름으로 소유하기 위해 연기했다는 거잖아. 나 혼자 잘하려고 노력하면 뭐해? 어차피 돌아오는 건 남보다도 못한 취급인데 이혼하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도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거라고.
쓸데없는데 헛바람 불어서 가정 파탄 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차라리 이혼을 하고 나 혼자 찜질방 운영하는 게 훨씬 속 편할 것 같다. 돈이 어느 정도 보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굳이 가정을 이룰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것도 모자란데 가정을 지키고자 내가 희생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 그리고 발은 안으로 굳게 되어 있다는 거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어차피 이혼하면 우리 둘이 남인 건데 부모님이 자식인 나를 내치겠어?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찜질방 운영하면 그게 더 좋은 일 아니야? 당신과 함께 살면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찜질방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아 내린 결정이야.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자. 위자료 정도야 섭섭지 않게 챙겨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혼 서류나 준비해. 애들 양육비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지불해 줄게. 당신 정말 정신 나갔구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잠깐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나와 애들을 내치고 나중엔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는 거야? 후회할 거였으면 이혼하자는 말을 아예 꺼내지도 않았어. 이미 나는 결정을 내렸고 후회해도 내 선택이니까 지긋지긋한 우리 관계 그만 정리하자. 남편이 이혼 통보를 하자 방에 있던 애들이 거실로 뛰쳐나와 엄마 아빠 이혼하면 안 된다고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남편은 애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집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저와 이혼을 해야 방해꾼이 사라져서 찜질방 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시부모님 성격상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바로 찜질방을 처분하실 테고 남편도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 가기 전에 이미 시부모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남편은 뒤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였어요. 사람이 갑자기 많은 부를 움켜쥐게 되면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던데 그 말이 빈말은 아니었다는 걸 남편의 행동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더는 붙잡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매달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남편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되찾을 것 같아 저 또한 여기까지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찜질방으로 출근하지 않고 친정에서 생활했어요.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이 나면 그때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 집안에 있던 물건 전부 싹 다 정리한 뒤 마무리가 되었을 때 찜질방을 찾아갔어요.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는 찜질방을 보면서 가방에 들어있는 이혼 서류를 남편한테 건네주려고 들어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찜질방을 밥 먹듯이 드나들던 단골 여자를 안마의자에 눕히고 상점 모시듯이 온몸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누가 봐도 둘이 눈 맞아 갈 때까지 간 사이 같아 보였어요. 남편 앞에 멈춰서 뭐 하는 짓이냐고 내려다보고 있자 상간녀에게 안마를 해주던 남편이 저를 보며 일어나 허락 없이 찜질방에 들어왔다고 대래 화를 내고 있었어요. 입장료부터 지불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상간녀 앞에서 저를 남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고 상간녀 앞에서 뺨을 맞게 된 남편이 눈이 뒤집혔는지 제 얼굴에 손을 올리려는데 그 순간 찜질방에 놀러온 손님의 아이들이 식혜를 들고 저와 남편 사이를 뛰어 지나가다가 부딪히게 되면서 아이가 들고 있던 식혜가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내용물이 전부 쏟아져 버렸어요. 아이는 식혜가 쏟아진 걸 보고 울음을 터뜨리길래 직원에게 새로 하나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한 뒤 아이를 진정시켜주면서 바닥에 흘린 식혜를 닦고 있는데 그런 저를 보던 남편이 아직까지 제가 사장인 줄 안다며 사정없이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그대로 바닥에 쏟아진 식혜에 얼굴이 파묻혔고 남편은 그런 저를 바라보며 상간녀와 함께 비웃더니 남편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들어 저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이미 남편은 이혼 서류를 준비해 놓은 상태였어요. 온몸이 식혜로 더럽혀진 저에게 당장 도장 찍으라며 상황 파악도 못하는 멍청한 년이라면서 제가 알던 예전의 남편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너까지 꽤 감히 내 얼굴에 손을 올려? 보자 하니까 아주 내가 만만하지? 좋게 이혼해주고 끝내려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나한테서 위자료 받고 싶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어라. 그냥 곱게 주고 보내기에는 방금 네가 나한테 한 행동이 네 기분을 아주 더럽게 만들었거든? 왜 이렇게까지 변한 거야? 우리가 처음에 아버님한테 찜질방 운영권을 받았을 때 행복하게 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오면서 서로를 의지했었잖아.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거야?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더니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었네. 그리고 우리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고 법적으로 부부인 거 몰라? 내가 보는 앞에서 저 여자 다리 주무르고 있으면 당연히 눈이 안 돌아가겠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당신이 잘못해놓고서 왜 나한테 탓을 돌리는 건데? 나도 좋게 이혼 못할 것 같아. 당신을 무너뜨려야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 줄 알았냐?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소유고 너는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해. 나랑 이혼하면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가진 것도 쥐뿔 없는 집안이 우리 집안을 상대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 부모님이 두 눈 뜨고 그냥 보고만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너는 서류에 도장 찍는 순간 남이기 때문에 미련두지 않을 거고 새 며느리 받으면 그만인 거야.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시지. 너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볼 것 같냐? 당장 내 찜질방에서 꺼져. 너는 절벽 앞에까지 가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네. 여보세요? 네, 어머님. 대화로는 힘들 것 같아서요. 사람 되기는 글러먹은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제가 갑자기 시모와 전화통화를 하자 남편은 그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직원 한 명이 저를 보며 달려오더니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제가 현 시간부로 찜질방 사장직으로 승격이 되었다며 찜질방 운영권과 명의 이전은 저에게 돌아갈 거라는 시모의 말을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직원에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일이나 똑바로 하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직원은 추가적으로 찜질방의 운영을 방해하고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 외부인을 당장 내쫓으라는 말도 있었다면서 직원들을 불러 모아 남편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두 번 다시 찜질방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서 남편을 내치려 하자
발버둥을 치더니 직원들에게까지 주먹을 올렸습니다. 안마 의자에 앉아있던 상간녀는 남편에게 더는 사장이 아니면 외제차 사주는 건 물 건너 간 거냐면서 전날에 호텔에서 한 얘기는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거냐는 충격적인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저 몰래 남편은 상간녀와 이미 갈 때까지 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상간녀는 급하게 밖으로 도망치려 하길래 저는 상간녀의 팔을 붙잡아 바람 피운 주제에 어디 가냐고 못 나가게 막아섰는데 상간녀가 그런 저를 노려보더니 저 때문에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면서 머리채를 잡길래 저 또한 그간 참아왔던 분노를 상간녀에게 전부 풀어버렸습니다. 힘에서 한참 밀리던 상간녀는 저를 상대할 수 없는 여자라고 판단했는지 온 힘을 다해 뿌리치더니 찜질방에서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 앞을 가로막아선 시모와 맞닥뜨리게 되었고 상간녀는 시모가 남편의 어머니인 줄 모르고 있었는지 입구를 막지 말고 비키라며 강하게 몸을 밀쳐낸 순간 시모가 상간녀의 뺨을 사정없이 올려쳤고 남편 옆으로 끌고 갔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당황한 남편은 어떻게 된 거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시모는 침착하게 대응을 하셨어요. 나는 너한테 이미 기회를 몇 번이나 줬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개망난이처럼 행동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때 너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 앞으로 잘하겠다며? 그런데 지금 이게 잘하는 거야? 이미 너희 아빠가 내린 결정이라 번복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한번 경고했을 때 정신 차렸어야지. 이 찜질방 운영권과 명의는 앞으로 며느리한테 옮겨질 거니까 너는 전에 다니던 회사나 열심히 다녀라. 찜질방을 처분할까 생각했었는데 며느리가 그동안 찜질방에 쏟아부은 노력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며느리한테 넘겨주기로 했다. 그리고 둘이서 이혼 얘기가 나왔다며? 누가 봐도 네가 100번 잘못한 건데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상황에 자기 마누라 엉덩이를 걷어차? 내가 저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몰랐지? 요 며칠간 며느리가 연락도 없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했었는데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길래 설마 했는데 이혼 얘기가 벌써 나왔다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었고 네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려고 왔는데 저 여자랑 아주 난리도 아니더구만. 며느리가 지금까지 참아온 것만도 대단한 거야. 애들까지 버리겠다고 했다며? 눈앞에 보이는 돈이 평생 네 곁에 머물러 줄 것 같지? 눈 한번 감고 뜨면 사라지는 게 돈이야.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너를 처음 데려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다고 했었던 말. 벌써 잊은 거야? 나는 너를 입양했었는데 너는 남도 아닌 자기 핏줄인 애들을 버리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다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강조했었는데 고작 눈앞에 보이는 부와 여자의 정신 팔려서 소중한 가족을 버리겠다고?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우리도 여기까지만 할 생각이다. 이미 결정 내려졌고 어차피 너 혼자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잖아. 며느리는 내가 그동안 딸처럼 생각하고 옆에 끼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내칠 수 없을 것 같다. 너한테 내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도 결국 돌아오는 게 이런 거면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인 거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와 함께한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이 사람은 받아주고 저는 안 된다는 건데요? 이혼하고 새 여자랑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혼자 흥분해선 찜질방의 명의를 저에게 이전해준다는 시부의 말에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고 한바탕 난리를 치더니 혈압이 올랐는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머리를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은 남편은 결국 구급차에 실려갔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혈압이 심했던 남편이라 극도의 흥분은 자제했어야 했는데 명의 이전을 저에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시모는 그런 남편을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5살인 남편이 불쌍해 보여 시부모님이 입양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도 잘 듣고 착한 아이였다는데 현재는 많이 바뀌어버린 성격이 시부모님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아마 시부모님도 기대했던 거와 다르게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잠시 뒤 깨어나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좀 전에 충격 때문인지 많이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였었는데 남편이 깨어났다는 말에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굳어진 얼굴로 정밀 검사를 진행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렸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물어보니 정확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했을 때 갑자기 쓰러진 이유가 혈압 때문이 아닌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이 복통이 심해서 진통제를 자주 먹었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냐고 물어보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바로 정밀 검사를 진행하길 권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 같은 거일 줄 알았는데 의사의 말대로 정밀 검사를 진행해 본 결과 남편은 충격적이게도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 4기에 가까운 상태였어요. 가족들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젊은 나이에 췌장암에 걸렸다는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암 중에서도 생존 확률이 낮다는 췌장암에 걸린 남편은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었는데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남편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게 되었죠. 사람은 아프거나 보살핌이 필요해질 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본다잖아요. 췌장암에 걸린 남편이 전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많이 뉘우치고 있는지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남편을 쉽게 받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의 말로는 남편의 생존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면서 길면 1년 정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놓고 병 걸리니까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시부모님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마음 편히 보내주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찜질방 명의까지 이전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남은 시간 잘 좀 부탁한다며 주신 거였죠. 저는 지금 찜질방을 운영 중이고 남편 옆에는 간병인을 두고 있어요. 안 좋은 기억도 있지만 행복했던 기억들도 있기 때문에 애들 아빠로서 최대한 감정 조절하면서 최소한의 책임만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던 상황이라 아직까지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지는 않고 있네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몸 아프고 상황이 힘들어지니 그제야 자신을 뒤돌아본 남편이 참 한심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남편을 위해서가 아닌 시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 머물러 주려고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난리친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고
바람피운 증거들을 많이 확보한 상태라 걱정 없이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현재의 가정에 충실하시고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한 일을 겪고 나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된 사람입니다. 예부터 어른들의 말을 허투루 듣지 말라고 했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았어요. 회사 선배를 1년간 짝사랑한 끝에 겨우 결혼에 성공했어요. 본인이 가난하다고 결혼까지 하지 않으려 했던 남편이었지만 솔직한 그의 모습에 반해 저의 열렬한 구애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원래도 적극적인 데다가 일도 잘하고 모든 방면에 솔직한 남편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처음부터 남편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없는 가정 형편에 반듯하게 자란 남편을 좋게 보셨다가 저희 시댁 식구들과 몇 번 만남을 가진 후로는 그럴만도 한 게 제 결혼을 못마땅해 여기셨거든요. 반듯한 남편 뒤에 정말 그렇지 못한 시댁이었고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제가 본인 아들을 정말 좋아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잘 사는 며느리를 뒀는데 제가 어떻게 맨날 버스를 타고 다니나요? 사돈이 며느리차 한 대 새로 뽑아주시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며느리차 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래야 사돈 내면이 쓰지요. 딸 시댁이 차도 없이 어렵게 산다고 하면 다들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잘 키운 딸한테 결혼하는 선물로 차 한 대 뽑아주셔요. 그리고 우리 승원이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한 여자에게 정착하겠어요? 사실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아까워요.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독립적으로 아이들을 키웠어요. 차 구매야말로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죠. 그리고 저야말로 제 딸 정말 곱고 예쁘게 키웠네요. 본인 자식들이 부모 눈에는 제일 예쁘고 아까운 법이죠. 안 그런가요? 어머머, 제 말을 좀 못 알아들으시네. 우리 사돈은 고상하게만 사셔서 그런지 뜻을 파악 못하셨구나. 예단이다 생각하고 저 차 한 대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집에서 차 한 대 값이야 뭐 별거 아니잖아요. 전 큰 차 안 바라고 조그만 소형차여도 괜찮아요. 순간 정적이 일어났고 남편네 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복하게 자란 저였지만 단 한 번도 엄마 아빠에게 이것저것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의 교육관과 가치관이 독립적인 육아 방식을 고집하셨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다 제 힘으로 살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가 유복해 보이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대놓고 요구하시는 분이었고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사실상 부모님께 창피했습니다. 뭔가 제가 못나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요. 아, 엄마, 작작해요. 아,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원래 그러신 분은 아닌데 장가를 처음 보내다 보는 거니까 그저 들뜨셨나 봐요. 이해해 주세요. 곱게 키운 딸 저한테 시집 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행복할 뿐이죠.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 얘는? 무슨 들떠서 그래? 아들이 이 정도 키워놨으면 그 정도 예단은 요구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연정이가 널 얼마나 좋아하니? 이 정도는 해줄 만도 하지. 딸이 그렇게 죽자고 매달리는 남자네 엄마인데. 그럼 제가 사부인한테 맞는 예단으로다가 맞춰드릴 테니 애들 집 하나 장만해 주시겠어요? 그래야 공평하죠.
원래 집은 남자 쪽에서 하는 거라고 하던데 사부인 말이라면 이게 더 공평하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아무리 연정이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손뼉이 마주치니 박수 소리가 나는 거죠. 말씀 삼가 주세요. 꼭 우리 연정이만 좋아서 하는 결혼같이 들리네요. 자네가 말해보게. 이 결혼이 무조건적으로 연정이 의사로 하는 결혼인가? 아니요. 연정이가 많이 좋아해 주는 건 있지만 지금은 제가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요즘에 그런 거 따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유 있는 집에서 더 해주는 거지. 참 사돈도 꽉 막히기 짝이 없네요. 딸내미가 죽자사자 쫓아다닌 남자네 집에 이런 것도 못 해준다니. 저 역시 좀 기분이 그렇네요. 그것도 이씨 살면서. 그야말로 상견례는 어른들의 얼굴 붉힘으로 끝이 났고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제가 밀어붙인 결혼이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시댁 식구들은 본 뒤로 제 결혼을 떨떠름해 하셨어요. 저 역시 저희 부모님한테 괜한 걱정을 끼친 것 같아 죄송할 따름이었고 그때 순간에는 정말 철없게도 그저 결혼해서 정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부모님께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네가 뭐가 못나서 그 집에서 대놓고 그런 걸 요구해. 하려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너 정도면 괜찮은 남자들로다가 선볼 수 있어. 아우, 정말 속상하다. 집이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네 시어머니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어쩜 그렇게 속물이라니? 결혼해봐. 더 하지. 결혼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저런 걸 다 원하는데. 미안해, 엄마. 근데 승원 씨는 안 그러잖아. 내가 어머님이랑 살 것도 아니고 승원 씨랑 살 건데 그냥 좀 이해해줘요. 승원 씨 말 들어보면 정말 어렵게 자랐대.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이 좀 없이 자란 환경에서 아들을 키운 부심이 좀 있나 봐요. 없이 산 사람들은 다 저런다니? 웬만해야지. 솔직히 집안은 필요 없어. 못 살든 잘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그렇게 승원이 좋다고 하니까 허락한 건데 그 집 부모를 보면 벌써 앞날이 훤해. 에휴, 속상해 정말. 사돈이 이럴 줄이야. 내가 잘 사는 모습 보여줄게. 그러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 엄마. 나한텐 그래도 정말 잘해주시는 분이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결혼을 강행했고 결국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식에서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축의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걸 또 요구하기 시작했고 좋은 날이기도 하니 저희 부모님은 다 참아내셨어요. 아니 그쪽 손님들 엄청 많이 오던데 결혼식 비용은 반반할 게 아니라 돈 큰 사돈네가 결제하는 거 어때요? 저희 아들이 본인이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인데 이 큰 금액을 결제하라고 할 수 있나요? 에휴, 정말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좋은 날이기도 하고 애들 앞날에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으니 결제할게요. 그래도 사부인 그러는 거 아닙니다. 막말로 같이 자식 나눠 가진 입장에서 누구 돈을 더 쓰고 덜 쓰고야 아깝지 않지만 참 그렇네요. 아니, 왜요? 잘 사는 집에서 더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아들인데 그러세요? 아마 사이 잘 얻었다는 소리 들을 테니 두고 보세요. 그럼 전 사람들한테 인사들 좀 해야 했어요. 사돈도 이제 그러셔야죠?
솔직히 말하자면 학벌도 제가 더 좋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절대 꿀리는 제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는 첫 출발부터 아들 가진 유세를 그렇게 떨었어요. 그때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셨지만 남편에게 콩깍지가 너무 씌우느라 그런 것을 헤아리기란 쉽지가 않았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고 제가 막상 시어머니와 계속 부딪혀 보니 어이없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한 번은 딸이 없어서 그 흔한 쇼핑 한 번 못 해봤다며 저에게 꼭 같이 쇼핑을 하자고 하셨고 전 그런 어머님의 부탁이 너무 귀여워서 기분 좋게 수락을 하였답니다. 하지만 백화점에서 어이없게도 정말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나 이 잠바 어떠니? 이거 사면 될 것 같은데 어울려? 내가 원래 분홍색이 좀 잘 받는 얼굴이잖아. 이걸로 할게. 네? 네. 잘 어울리세요. 어머님이 좀 화사한 게 어울리는 피부톤이긴 하죠. 역시 안목이 있으셔서 잘 고르셔요. 뭐하니? 결제 안 하고? 그 카드 혹시 우리 승원이 거는 아니지? 우리 아들 돈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 써? 네가 사줘. 남들도 다 며느리들이 데리고 나가서 사준다고 하더라. 나도 그래서 너랑 꼭 쇼핑하고 싶었어. 얼른 결제하고 나와라. 시어머니 잠바쯤이야 당연히 사드릴 수 있는 거지만 어머님이 말하는 것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아들 돈은 아깝고 며느리가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워하는 것 같아 보여서 말이죠. 그리고 어머님은 그날 저에게 120만 원의 옷을 사게 했어요. 아무리 부유하게 자랐다고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 월급에서 120만 원이란 쇼핑 금액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답니다. 아유, 며느리 덕에 쇼핑 잘했다. 너네 엄마가 차 한 대도 안 사주는데 네가 이쯤 해야지. 다음에도 또 오자. 그땐 한도 좀 큰 걸로 가지고 와라. 내 친구들은 모피코트도 있고 가방도 루이비통으로다가 들고 다녀. 네가 나 그 정도는 해줘야지.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쓰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요. 저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거든요. 당연히 어머님 옷 한 벌이야 해드릴 수 있는 거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쇼핑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은 같이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뭐? 너 그 뜻이 뭐니? 지금 나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는 거야, 뭐야? 너 꼭 말을 그렇게 해야겠니? 아유, 기분 잡쳐. 너희 같은 사돈을 둔 내가 이 정도도 못 산다니? 아니, 너네 왜 이렇게 부유하게 살면서 그렇게 돈을 아끼는 거야? 내가 남이야?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유복한 거지 제가 유복한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 덕에 여유 있게 자란 건 맞지만 그래도 사회생활 한 다음부터는 다 제 월급으로 제가 알아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보시지 마세요. 됐어. 이미 내 기분 잡쳤거든? 그냥 넌 나한테 이런 거 사주는 게 아까웠던 거지. 내가 이 속을 모를까봐 그래? 최대한 어머님 기분 상하지 않게 말을 했건만 어머님은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혼자 가버리셨어요. 물론 제가 사드린 쇼핑백을 신나게 둘러엎고 말이죠.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왔고 어머님에게 태도를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에게 더 황당한 광경이 펼쳐졌는데 어머님의 말 한마디로 인해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엄마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웠어? 결혼을 했을 땐
그냥 내 부모, 네 부모 없이 다 같은 부모님인 건데 실망이다 진짜. 내가 장모님한테 그랬다고 생각해봐. 네 기분이 어떨지. 날 좋아하면 내 부모님도 좋아해야지. 진짜 너한테 실망했어. 뭘? 어머님, 뭐라고 하셨길래 이 사람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자기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지금 따지는 거야? 엄마 옷 사주면서 더럽게 생색냈다며. 그리고 혼자 가라고 하시고. 그 돈 얼만데? 내가 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네가 돈을 왜 줘? 지가 좋아서 사준 건데. 아우, 됐어. 못 사는 시댁은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보지 뭐. 너네 장모 봐라. 끝까지 차 안 뽑아주는 거. 이게 다 우리를 무시해서 그래. 이 정도 대놓고 말했으면 차 한 대 사줄 만도 한데 말이야.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오네요. 자기가 준다고? 그럼 120만 원 입금해. 그리고 어머님이 먼저 하나서 가버리셔 놓고 지금 제가 혼자 가라고 했다고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왜 어머님 차를 뽑아줘요? 진짜 황당하네. 얘 봤지? 얘가 이런다니까. 너 있는 데서도 이 정도인데 나랑 둘이 있을 때 어떻겠니? 나 못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아마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 살았어 봐. 벌써 너네 장모가 차며 너네 살집이며 다 해줬지. 분명 우릴 무시하는 거야 이건. 그만해. 엄마한테 큰 소리 치지 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날 키웠는데 네가 엄마를 무시하냐? 진짜 실망이다. 이 사건으로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이중성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 날이었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남편과 냉랭히 지내다 결국 제가 먼저 사과를 하게 되었는데 더 좋아하는 사람이 지는 거라고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시어머니와 엮여서 좋을 건 없다고 판단이 확 서더라고요. 그리고 그쯤 오랫동안 공부를 한 시동생의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다가왔고 겹경사로 저희 친오빠도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스물스물 들려왔습니다. 내가 아들들 하나는 진짜 기똥차게 키워놨지. 큰아들은 대기업에, 작은아들은 이제 곧 대학 교수에. 아유, 배불러.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이건가 보다. 집이 아무리 잘 살면 뭐해? 자식들이 그저 평범하게 짝이 없는데 내가 성공한 거지. 아직 교수 임용은 확정 아니라니까. 내가 유력하다는 거지. 엄마, 너무 설레발 치지 마요. 될 것도 안 되겠다. 그래, 알겠어. 그래도 네가 교수가 안 되면 누가 되니? 그렇게 조교수로 뼈 빠지게 밤이며 낮이며 고생했는데. 그러게요. 도련님, 미리 축하드려요. 두 집안의 경사가 이렇게 한꺼번에 오니 너무 좋은 나날인 것 같아요. 니네 친오빠 결혼한다고? 예식장이 어디라니? 뭐 너네가 했던 결혼식장인 거야? 아유, 거기 밥 별로던데. 아니요, 신라 호텔에서 해요. 새언니네가 신라 호텔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정했다고 엄마한테 전해 들었어요. 어머, 신라 호텔? 어머, 웬일이니? 나 거기 꼭 가보고 싶었는데 밥도 그렇게 고급지다며? 그리고 네 오빠 결혼식인데 우리가 안 가볼 수가 없지. 식날이 언제니? 꼭 알려줘라. 그래도 너네 오빠 축하는 해줘야지. 명색의 사돈인데. 진짜 저희 오빠를 축하해주러 오는 건지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축하해 주시겠다고 하니 그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청첩장을 드렸고
어머님은 감사하게도 저희 오빠 결혼식을 고대하시며 들떠 보이시기까지 했어요. 처음 어머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땐 그저 감사했지만 어머님의 속뜻을 알고 나니 역시나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버스 하나 대절해라. 우리 식구들 한 12명 정도 갈 거거든? 나랑 너네 시이모, 시이모부, 그리고 삼촌네까지. 네? 12명이요? 아니, 어머님,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다들 지방 사시는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닐까요? 저희 오빠 결혼식인데 이렇게 멀리서 와주시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요. 진짜 마음만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 무슨 소리야? 사돈네 결혼식인데 이 정도는 가서 축하해줘야지. 그냥 버스 하나만 대절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갈게. 너무 감사하게도 제 오빠 결혼식을 다 축하해주고 싶다며 오시고 싶어 하신다고 하셨고, 그 마음이 고마워서 전 작은 버스 한 대를 대절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오빠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저희 삼촌이 결혼식 축의금을 담당했는데, 시어머니 축의금을 보시고 정말 낯빛이 어두워지며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 역시 감동했던 마음이 화사삭 부서지고 말았어요. 야, 너네 시어머니 진짜 너무하다. 식구들은 줄줄 데리고 와서 2만 원은 좀 너무하지 않냐? 그리고 식권 12장 받아갔어. 에휴, 난 또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 너무 시어머니한테 미움 산 거 있냐? 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 네? 2만 원이요? 삼촌, 죄송해요. 어머님이 금액을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일단 오해일 수도 있으니 화 푸세요. 친정오빠 결혼식에 2만 원 내고 식권 12장을 챙겨 식사한 시댁 식구였어요. 그리고 신라호텔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엔 저희 오빠를 축하해줄 명분이 아니라 그저 호텔 식사를 하러 모든 식구들이 총출동한 것이었죠. 진짜 황당했고, 그러면서 한편으론 며느리인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을 정말 무시하고 있구나 싶은 것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좋아서 밀어붙인 결혼이라지만 이렇게까지 집안 전체를 깡그리 무시할 수가 있나 싶은 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진짜 이건 아니지 않나요? 어머님이 축하해주겠다고 했을 때 정말 감사했는데 어떻게 이러세요? 제가 진짜 삼촌 보기 나 부끄러워서 말이 다 안 나와요. 그저 제가 어머님한텐 그 정도 며느리인 거겠죠? 진짜 실망스럽네요. 아니, 상스럽게 사돈끼리 큰돈이 오가냐? 너네 집안 그렇게 부유하다면서 아주 돈 밝히는 꼴이 우습다. 역시 돈 많은 거랑 집안 쌍스러운 거랑은 별개라니까. 내가 그래서 널 싫어하는 거야. 겨우 호텔밥 대접하면서 생색은. 미쳤다고 시모랑 삼촌들이 지방에서 니네 오빠 결혼식 축하해주러 왔겠니? 다들 호텔밥 한번 먹어보려 온 거지.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라고 결혼을 축하해주러 멀리서 와? 너도 참 생각하는 게 어디 그 정도 머리밖에 안 돌아가니? 와,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어머님, 제가 아무리 어머님보다 훨씬 어리지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어머, 조카.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 그래? 우리 언니가 너무 착하니까 아주 막말이 나오지?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 이깟밥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돈 타령이야? 2만 원도 안 내려다 낸 거구만. 고작 호텔밥 먹이면서 생색은? 내가 말했잖아.
집이 잘 사는 것 같으면서 하는 행동 보면 아주 소갈머리들이 작다니까. 동의자가도 너무 작아. 시어머니의 당당한 얘기에 역시나 화가 났고 어른들이 많은 자리라 화를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 또한 무엇이 잘못됐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그 모습에 남편이 제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우, 그만해. 이까고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너네 오빠 결혼하는데 뭘 그리 유세야. 머리수 채웠다고 생각해. 당신 말 다 했어? 머리수? 하객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머리수야? 와, 당신도 진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구나. 잘못은 뭘 잘못이야. 그냥 어른들이 주말에 시간 내서 식사하러 오실 수 있는 거지. 뭘 이런 걸 가지고 길길이 날뛰어? 보고 자란 게 저런 모습이니 사회에선 멀쩡한 척을 했을지 몰라도 소갈맹이는 저런 인간이구나 싶으면서 마음이 차게 식었죠. 그렇게 혼자 열불 내고 있을 쯤 삼촌에게서 이 모든 얘기를 들은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저희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엄마 또한 좋은 날이니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저렇게 마음을 다스리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또 죄송스러워지더라고요.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참 어떤 답례를 해야 할지 몰라서 이거 준비했거든요.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랄게요. 전 그럼 이곳저곳 인사하러 다녀야 해서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네. 얼굴 보기 힘드네요, 사돈. 사돈 총각 장가 보낸다고 너무 우리한테 무심한 거 아니에요? 명색이 사돈인데. 그래서 제가 직접 답례품은 제 손으로 골랐어요. 아마 아주 마음에 드실 거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시어머니는 엄마가 답례품을 준비했다고 하자 또다시 입에 귀에 걸렸으며 밥을 먹다 말고 엄마가 준비한 답례품을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답례품을 열어보자마자 다 같이 식사를 즐기고 있던 온 식구 면상이 제 빛으로 바뀌어 버렸답니다. 아니, 사돈, 이게 뭐죠? 답례품이라고 하더니 이게 웬 종이 쪼가리인지? 그리고 이 뜻이 뭐예요? 전혀 모르겠네. 글씨 못 읽으세요? 거기 그대로 적혀 있잖아요. 당신 둘째 아들 교수 임용 취소라고. 그 학교 총장이랑 나랑 각별한 사이인 거 전혀 몰랐지? 아마 둘째 아들 추천한 교수들도 다 이제 마음 돌아섰을 거예요. 이게 내 답례품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그래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얻은 자리인데 그걸 왜 사돈이 망쳐? 제정신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쪽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지금 이러냐고요? 아우, 밥맛 떨어져.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 아니겠지. 얼마나 사돈네를 개똥으로 알았으면 이딴 행동을 해?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물인 대로 거두는 거야. 당신 아들 신세 본인이 직접 망치니 마음이 어때? 없는 집이라도 고상하고 격신 있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데 인간들이 다들 빈대 같아가지고 여기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 줄줄이 밥을 먹으러 와? 그것도 꼴랑 2만 원 내고? 이게 다 우리 집을 무시했으니 이런 행동을 하지? 됐고, 이 기회에 끝장 봐. 네, 사실은 이러했어요.
그동안의 마음속에 항상 앙금을 쌓아두던 엄마는 계속해서 화를 참고 계셨고, 이번 결혼식 사태로 사돈 대접을 하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화가 난 나머지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도련님이 받게 되었어요. 몇 년 동안 인생을 다 바쳐 이제 곧 교수를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 엄마의 입김 하나로 날려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교수 아들을 둔 타이틀을 날려버리게 되었고 얼마나 분해하던지 그 모습이 생생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내 사돈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래? 사돈 대접은 했고 우리가 왜 이따위 취급을 당해야 하는데? 당신의 그 탐욕 절대 못 참아. 애초에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미쳤지. 아예 격이 이렇게 안 맞는데 맞춰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이 정말 후회스러워. 너 어떡할 거야?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당신이 나한테 이따위 대접하면 당신 딸 내가 가만둘 것 같아? 평생 괴롭히고 못 살게 굴지. 엄마는 이 결혼을 시킨 것 자체를 후회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고 이제 어떡할 거냐고 제 의중을 물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위풍당당한지 저런 말을 들으면서도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떡하긴, 나도 이제 끝내야지. 우리 오빠 결혼식에서 이렇게 무식하게 구는 시어머니 절대 못 모셔. 그리고 내가 눈이 삐어서 이런 남자를 택한 거지. 그 나물에 그 밥을 오히려 감사하네요. 이번 계기로 손절치게 해줘서요. 이제 저도 며느리 안 하렵니다. 뭐라고? 네가 그렇게 승원이 쫓아다녀서 결혼시켜놨더니만 뭐? 이혼을 해? 우리 아들이 이혼남 되는 걸 눈두고 보라고? 다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세요. 이혼남 아들도 교수 자리 놓친 아들도 어머님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애초에 격에 맞는 며느리 들이시고 어머님한테 맞는 자리로 찾아가세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들도 그게 딱 어울리니까. 아니다. 이혼은 어머님의 한 방이 있었지만 저 남자도 문제가 참 많았지. 뭐 어머님이랑 승원 씨랑 거의 쌤쌤이네요. 아니,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혼이라니.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솔직히 사돈네 결혼식에 축하해주러 친척들 데리고 와서 밥 먹은 게 이혼당하고 내 동생 인생 망칠 사유야? 오히려 진짜 빡빡하다.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 축하는 개뿔. 호텔밥 먹으러 그 시골에서 올라온 것만 봐도 얼마나 며느리를 개똥으로 알았는지 이유는 청분해. 회사에서 멀쩡한 척 하길래 정상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사 하나 빠진 놈일 줄이야. 됐고 마지막 포식이니 잘 처먹고 조심히 내려가셔. 평생 내 등골 빼먹을 생각하고 있었나 본데 착각하지 마. 누굴 바보 천치로 하나. 나 그 정도 구분은 되거든. 그리고 당신 좋아했던 내 마음 정 떨어진 지 오래야. 사람이 정도가 있어야지. 그 애미의 그 아들. 내가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우린 끝이야. 전 엄마와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그리고 손절을 쳤습니다. 제가 이혼을 선언하고 둘째 아들도 교수 자리를 놓치자 그때서야 억지로 사과를 신청했고 그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저희 엄마 또한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었고요. 아유,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너무 염치 없게 굴었죠? 사돈네가 좀 산다고 하니까 나 혼자 들떠서는 그냥 한창인 애들
어떻게 이혼을 시킵니까? 사돈도 딸 자식이 이혼녀 소리 들으면 마음이 안 좋을 거잖아요. 한 번만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무슨 협상이에요? 당신 잘난 아들들 이혼남에 교수 자리 물 건너가니까 이제야 굽히는 태소 보소. 우리 딸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당신 아들 쫓아다니면서 좋다고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요즘 이혼이 뭐가 흠이라고. 차라리 애 없을 때 이렇게 갈라서는 게 맞지 싶네요. 됐고,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 엄한데 힘 빼지 마세요. 예, 네가 좀 말해봐라. 네가 승원이 얼마나 좋아했어. 우리 승원이를 봐서 한 번만 니네 엄마 설득 좀 시켜. 그리고 앞으로 네 돈으로 쇼핑 안 하마. 나는 그저 딸 같아서 했던 행동들인데 언짢았다면 내가 사과할게. 화 풀으렴. 그거야 승원 씨가 정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좋아했던 거죠. 살아보니까 완전 제 정상 아니던데요? 완전 엄마밖에 모르는 바보 천치에 개념 없는 행동을 해도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그런 남자. 제가 좋아했던 남자가 맞나 싶어요. 어머님은 저같이 평범한 여자 말고 어머님이 쇼핑하는 거 다 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며느리 들이세요. 아셨죠? 너까지 왜 이러니? 승원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 둘째 인생 어떡하라고? 교수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 마음 넓은 니네 엄마 좀 설득해줘. 내가 미쳤지. 거기가 어디라고 식구들을 줄줄. 에휴, 부끄럽기 그지없어. 그러니까 한 번만 받아오.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도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혼준비 과정부터 결혼식,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님이 저희 집에 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사실 더욱더 분노가 들끓었고 제가 콩깍지가 씌어 제대로 사리 판별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전 짐을 싸고 합의 이혼을 요청하였는데 처음에 남편은 절대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지 못하겠다고 하였죠.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돼? 니네 엄마랑 너 소갈맹이가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우리 친척들이 좀 가서 밥을 먹었기로 쏘니 이게 이혼 사유에다가 내 동생이 교수 자리 물 건너갈 일이야?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봐. 당신 엄마가 우리 집 얼마나 뜯어먹으려고 했어? 그리고 뒤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저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왔지? 참 엄청난 쪼다더라 진짜. 이혼 안 해주면 회사에 소문 낼 줄 알아. 여기 업계 굉장히 좁은 거 알지? 우리가 이혼했다고 하면 사람들 다 수군거릴 텐데 이유와 얼마든지 얘기해주면 그만이야. 무슨 소문? 내가 소문날 게 뭐가 있냐? 솔직히 네가 밴댕이 소갈머리라 이혼하자고 하는 건데 내가 왜 해줘야 하냐고. 알겠어. 그럼 소문 내도 되지? 당신이 청렴 결백하니까 전혀 그 소문에 휩쓸릴 일 없을 거 아니야. 어디 한번 해보자고. 제 말에 찔리는 게 많았는지 냉큼 합의이혼서에 도장을 찍어주었고 저희는 각자 갈 길을 가게 되었어요. 다행인 건 혼인 생활이 길지 않아서 그런지 따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없었습니다. 이 결혼이 파탄난 결정적 사유인 시어머니 행동이 있었지만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아들들 앞길을 막은 것만으로도 크게 벌을 준 것이라 생각했어요. 시동생은 결국 교수 자리가 물 건너가서 아직도 대학교 강사로 전전하고 있어요. 중간중간 본인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아이 본가에는 코피기도 비추지 않았고 남편도 이혼남이 되어
새로운 여자를 만나 새 출발을 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허세와 욕심으로 그 여자와도 파탄이 났습니다. 이 모든 소식은 같은 회사기 때문에 남편을 잘 아는 지인이 간혹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처음엔 몇 번 듣다가 아예 듣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남편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리고 전 남편보다 후임임에도 불구하고 과장 자리를 먼저 달아 남편이 제 아래 직원이 되었답니다. 회사에서 마주치는 게 엄청 불편하긴 하지만 이제 제가 오더를 내리는 입장이니 그렇게 껄끄럽게 많이 부딪히진 않더라고요. 젊은 나이 엄마가 말린 결혼을 해서 얻은 대가가 이혼녀지만 그래도 사람 보는 안목을 키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으로 진급을 한 만큼 더욱더 제 커리어를 쌓아 좋은 사람이 자연스레 찾아오도록 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럼 따뜻한 시선 부탁드리면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